일일 일식 이야기. 오늘은 한 끼를 먹는 순간 식욕 억제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게 정말 한 3개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밥상 앞에서 마치 그 임신한 여성들이 입덧을 하듯이, 여기서 언급을 했었잖아요. 임산부들이 입덧을 하는 게 우리 그 아기에게 치명적인, 몸에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입덧을 한다고 하죠. 뭐 거부감을 표현하는 게 결국에는 본능의 촉이 작동을 하는 건데, 적절히 조절이 됩니다. 저절로 조절이 된다는 사실. 내가 막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 먹으면 안 돼 라는 것보다는 그냥 저절로 안 먹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한번 즐겨보세요. 그렇다면 내장 지방은 연소했지만 영양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된다. 하지만 과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 몸이 무거워져서 움직이기조차 싫어질 것이다. 그래서 배가 부를 때 식욕을 억제해주는 작용이 필요한데, 렙틴이 그 작용을 한다. 렙틴은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음식물 섭취를 시작한 뒤 20-30분이 지나면 분비되어 배가 부르다는 사실을 뇌에 전달한다. 배가 부르다는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포만감 호르몬이라고 하고, 과식하지 않도록 식욕을 억제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렙틴은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더 많이 분비되어 식욕을 억제한다. 하지만 비만이 장기간에 이르면 신경이 마비되어서 식욕 억제 효과는 떨어진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시도하게 되면 렙틴 분비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식욕을 억제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습관화하여 렙틴의 양을 정상화시키고 신체의 감수성을 되찾아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시 이것도 1.5배 글 사이즈라서,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습관화하여 렙틴의 양을 정상화시키고 신체의 감수성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렙틴의 작용으로 인해 식욕이 억제되고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학교 공부는 왜 재미가 없을까? 이는 노력한 만큼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철주야 공부를 하더라도 수업 중에 졸기라다면 질책을 받는다. 하지만 다이어트는 정직하다. 덜 먹으면 확실히 빠진다.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시작한 지 사흘째가 되는 날 체중계에 올라가 보라. 반드시 1-2kg은 줄어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허리의 군살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 공부하고 완전 다른데 는 것을 실감하면 당신은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절대 멈출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루 한 끼 식생활의 위대함을 아직 모른다. 이제부터 그 진수를 알려주겠다. 다음 이야기는 체중 감량 플러스 알파 효과. 먼저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날 무렵 당신의 발냄새를 맡아보라. 당신이 비만이었다면 상당히 강한 발냄새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당신의 체취는 거의 사라져 있을 것이다. 체취의 원인은 피지선 때문이다. 소위 비지땀이라 하는데, 겨드랑이나 발바닥은 비지땀을 흘리기 쉽다. 하지만 땀만으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액취균이나 포도상규균이라는 세균이 번식했을 때 비로소 불쾌한 냄새가 난다.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시작하면 배가 고파져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줄기 시작한다. 콜레스테롤은 성호르몬의 원료이다. 특히
콜레스테롤에서는 신장의 바로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작은 장기에서 분비되는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크게 늘어난다. 이 안드로겐은 별칭, 투쟁 혹은 도주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투쟁이나 도주를 할 때, 즉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된다. 남성 호르몬의 양에는 피층의 지방 성분을 늘리는 기능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피층의 지방 성분이 늘어나 여드름이나 액취, 비듬이나 탈모를 일으킨다. 당연히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 체취나 여드름도 줄어든다. 하루 한 끼 식생활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피부도 매끈하고 아름답게 해주고 체취까지 없애준다. 이것도 1.5배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루 한 끼 식생활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피부도 매끈하고 아름답게 해주고 체취까지 없애준다. 이거 사실 연세 드시면 어르신들이 꼭 어떻게 보면 하셔야 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이 정말 무서운 건데 사실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걸 좀 되짚어 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 한 끼 식생활로 안드로겐이 줄어들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성호르몬 때문에 발생하는 암 발생률도 크게 줄어든다. 이거 제 생각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이걸 1.5배 크기를 안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신 분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암뿐만 아니라 모든 발병의 원인은 그냥 닥치는 대로 드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거나 막 드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먹고 그게 자신을 학대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요즘 시대에는 정말 선별해서 차라리 안 먹는 마이너스 건강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남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루 한 끼 식생활로 안드로겐이 줄어들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등 성호르몬 때문에 발생하는 암 발생률도 크게 줄어든다. 근데 이 진실을 알게 되면 병원이 썩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병원은 환자들이 많아야 돈을 잘 벌잖아요.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은 피부를 검게 만들고 채모를 늘린다. 하루 한 끼 식생활에 의한 비만 해소는 폐경 후에 여성들이 고민하는 피부의 칙칙함과 기미, 솜털에 의한 다모 예방에 또 효과적이다. 이거 다시 한번 이것도 역시 이 양반은 크게 안 썼는데 너무나 중요한 키포인트, 그죠? 키 센턴스죠.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은 피부를 검게 만들고 채모를 늘린다. 하루 한 끼 식생활에 의한 비만 해소는 폐경 후에 여성들이 고민하는 피부의 칙칙함과 기미, 솜털에 의한 다모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남성은 반대로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다. 자, 탈모 주변에 많이 계시죠? 여성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탈모를 예방하는데 하루 한 끼의 식사가 최고의 예방책이라고 합니다. 잠깐, 분명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으로 털을 늘렸다고 했다. 그렇다면 안드로겐이 줄어들면 반대로 털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분명 남성 호르몬은 털을 나게 하는 호르몬이다. 동물 중 사자의 수컷에 갈기가 있는 것은 남성 호르몬 작용 때문이다. 하지만 갈기가 얼굴에도 생긴다면 앞이 보이지 않게 되어 적이 접근해도 알아채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마의 모근에 남성 호르몬을 방모 호르몬으로 바꾸는 전환 효소가 있는 것이다. 이는 동물이 획득한 진화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정말 생명은 위대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치밀하고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진짜 모든 생명체는 위대합니다. 여러분도 위대하고 저도 위대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털이 빠지는 까닭은 스트레스로 인해 안드로겐의 양이 많아지고 전환 효소가 작용하여 방모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루 한 끼 식생활은 젊은 사람들의 탈모 현상도 예방해준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즘 그 원형 탈모, 요즘이 아니고 사실은 예전부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원형 탈모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젊은 분들이. 그런데 하루 한 끼 식생활로 젊은 사람들의 탈모 현상도 예방해 준다니까 얼마나 훌륭한 예방책이에요. 그죠? 하루 한 끼 식생활이 다이어트에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회춘 효과라는 거 아시죠? 젊음을 되찾는 거, 항암 효과, 데오드란트 효과까지 있다고 알려주면 다들 놀란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루 한 끼 식생활이 다이어트에만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회춘 효과, 항암 효과, 데오드란트 효과까지 있다고 알려주면 다들 놀란다. 그렇다면 놀란 김에 하나 더 알려주겠다. 그것은 다름 아닌 뇌가 젊어지는 효과이다. 무엇이라고요? 뇌가 젊어지는 효과. 그래서 수험생일수록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씩 적절히 약간 속이 이렇게 편한 상태를 유지해야지 뇌가 활성화될 수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서 많이 알잖아요.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움직이기 싫고 귀찮고 하품나고 식곤증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내가 정말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한 끼를 권장합니다. 하루 한 끼 힘들면 3끼를 드시는 분은 드시는 양의 반부터 아니면 3분의 2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줄이시면 돼요. 하루 한 끼가 힘드신 분들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뇌는 어린 시절에 성장이 멈춘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뇌세포는 조금씩 파괴되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먹고 자꾸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면 치매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절대로 재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진 뇌세포가 어떤 특별한 조건 하에서는 재생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조건이란 다름 아닌 굶주림과 추위이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재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진 뇌세포가 어떤 특별한 조건 하에서는 재생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조건이란 다름 아닌 굶주림과 추위이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 우리 인체가 굉장히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위급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 위급한 상황에 걸맞는 생체 에너지로 발현된다는 거잖아요. 인류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멸망의 위기를 이겨내고 생존해 왔다. 그리고 굶주림과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인류는 불가능하다고 일컬어지는 뇌세포의 재생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사람의 감성을 관장하는 뇌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인 해마가 뇌의 회춘에 관여하도록 진화한 것이다. 이렇듯 하루 한 끼 식생활이 가져오는 효용성은 무한하다. 여러분, 이래도 1일 1식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자신의 삶에 무엇이 플러스고 무엇이 마이너스일지를 잘 판단하셔서 실행에 옮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하루하루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여러분은 곧 창조자입니다. 오늘 하루의 창조자.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하루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분이 꿀꿀하세요? 소리내서 웃으십시오. 왠지 지금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가슴을 활짝 피세요. 그리고 얼굴을 바라보고 나는 너를 사랑해. 고마워. 지금까지 잘 버텨줘서 고맙고 너는 지금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훌륭하고 멋있어. 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삶의 희망은 당신으로부터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